애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누이의 눈물을 발판 삼아 명나라 황제의 처남이 된 천하의 승부사 한악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한악이 세조 2년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오는 길 위에서 목숨을 거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악이 남긴 진짜 신의 한 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막내딸, 훗날 조선의 안방을 피로 물들인 인수대비 한씨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단맛은 한명회가 봤을지 몰라도 그 권력의 설계도를 쥐고 흔든 건 이 여인이었습니다. 족보상으로 보면 한명회가 재종 숙모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모셔야 했던 집안 어른이자 서슬퍼런 시어머니 정의왕후조차 무섭다며 혀를 내둘렀던 인물. 오늘은 아버지가 남긴 대륙의 뒷배를 칼날 같은 권력으로 바꾼 여장부, 인수대비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들여다봅니다. 한악은 이 막내딸을 결코 예쁘다며 오냐오냐 키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교경전과 대륙의 정세를 가르치며 여장부의 기계를 심어줬지요. 그녀는 어릴 때부터 여사서를 통달해 어른들을 놀라게 할 만큼 영특했습니다. 한악의 막내딸과 수양의 장남 의경세자가 혼이 납니다. 세자빈으로서 탄탄대로가 열린 줄 알았죠.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남편 의경세자가 왕위에 오르기도 전 20살 꽃다운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실록에는 병사로 기록되어 있지만 야사에서는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원혼이 나타나 침을 뱉어 죽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졸지에 과부가 되어 세 아들 월산대군, 성종, 막내를 데리고 대궐 밖으로 쫓겨난 한씨. 보통 여자라면 눈물로 밤을 지새웠겠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물려준 청주한 씨의 자존심을 꽉 쥐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내 아들을 반드시 왕으로 만들고 말겠다. 애청자 여러분, 화려한 궁궐을 떠나 민가로 쫓겨난 세자빈의 처지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남편 의경세자를 잃고 세 아들을 품에 안은 채 대궐 문을 나서던 날, 인수대비의 나이 겨우 21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청주한 씨의 영화도 이제 끝이 났구나. 하지만 천만의 말씀, 그녀에게 사가에서의 12년은 눈물로 지샌 세월이 아니라 훗날 조선을 집어삼키기 위해 발톱을 가는 단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가난을 교본으로 삼은 혹독한 자식 교육입니다. 한때 조선의 어머니가 될 뻔했던 그녀였지만 사가에선 손수 옷가지까지 챙기는 검소함을 보였습니다. 어린 아들들이 맛난 고기 반찬을 찾거나 화려한 비단옷을 탐내면 그녀는 서슬퍼런 눈빛으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의 녹을 먹는 처지가 아니다. 분수를 모르고 사치를 탐하는 자는 내 자식이 아니다. 당장 책을 펴고 글을 읽거라. 훗날 성종이 밤새워 공부하는 공부벌레 임금이 된 건 바로 이 시절 어머니가 휘두른 엄격한 회초리 끝에서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시아버지 세조와의 기묘한 정치적 거리두기입니다. 며느리가 안쓰러웠던 세조가 수시로 귀한 음식과 비단을 보내며 마음을 썼지요. 하지만 인수대비는 결코 넙죽넙죽 받으며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처신하며 세조의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오죽하면 그 불같은 성격의 세조가 며느리를 향해 수비는 가히 여중호거리로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대궐 밖에 있었으나 마음은 한시도 궐 안의 권력 지형도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셋째, 문을 걸어 잠그고 별인 지식의 칼날, 내훈의 탄생입니다. 동네 양반가 부녀자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사치를 즐길 때 인수대비는 독방에 앉아 등잔불 아래서 유교 경전을 탐독했습니다. 이때 정리한 여성교육의 철학이 훗날 조선을 뒤흔든 여성교육서, 내훈의 밑바탕이 됩니다. 내 말대로 하지 않는 자는 궐 안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그 무서운 선언은 이미 이 차가운 사가의 골방에서 완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야사에서 전해지는 그녀의 서늘한 기록입니다. 권력에서 밀려난 그녀를 비웃거나 무시했던 자들의 이름을 그녀는 단 한 명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12년 뒤 아들 성종이 보위에 오르고 그녀가 다시 대궐의 주인이 되어 돌아가던 날,
그녀는 사가 시절 자신을 외면했던 이들에게 청주한씨 가문의 서슬퍼런 위엄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12년의 세월이야말로 인수대비를 조선 역사상 가장 무서운 대비로 만든 권력의 숙성기간이었던 셈입니다.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권을 손에 쥔 세조의 아들은 모두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단종의 어머니가 꿈에서 이들에게 침을 뱉어 세조는 침이 묻은 자리에 종기가 나서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고 큰아들은 세조보다 먼저 죽고 작은아들 예종마저 20살에 죽은 것은 현덕왕후의 원혼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속삭였지요. 세월이 흘러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했으나 그 역시 재위 1년 2개월 만에 승하합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세조는 큰아들을 한학의 딸에게, 작은아들은 한명회의 딸에게 장가를 보냈습니다. 한학은 세종에 이어 세조와 사돈을 맺고 2대에 걸쳐 왕가의 사돈이 되지요. 그리고 성종은 한명회의 넷째 딸과 결혼을 합니다. 한명회도 한학처럼 작은아버지 예종과 조카 성종 2대에 걸쳐 왕의 장인이 되지요. 한명회가 칠촌 숙모뻘인 인수대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인수대비가 한명회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작은 아들을 왕으로 만든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권력의 거미줄이 궐 안팎을 촘촘히 에워싸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조선 역사상 가장 숨막히는 운명의 밤이 시작됩니다. 당시 왕위 계승 서열 1위는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 2위는 인수대비의 큰아들 월산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대궐의 결정은 상식을 뒤엎습니다. 서열 3위인 인수대비의 둘째 아들 자을산군 성종이 왕으로 지명된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여기엔 인수대비의 치밀한 정치적 딜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칠촌 조카뻘인 한명회와 손을 잡았습니다. 한명회의 넷째 딸과 인수대비의 둘째 아들 자을산군이 결혼을 해서 사돈관계였지요. 13살 성종이 왕위에 오른 것은 인수대비와 한명회가 빚어낸 합작품이었던 것이지요. 결국 명나라 황실의 지지까지 등에 업은 그녀의 기세에 정의왕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3살 소년 왕의 탄생, 그것은 한명회의 지략과 인수대비의 배경이 만든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어린 성종을 대신해서 최초의 수렴청정을 했던 인물이 세조의 왕비 정의왕후였습니다. 그런데 정의왕후는 사실 글눈이 어두웠습니다. 당시 여자들이 대개 그랬듯 한문을 잘 몰랐죠. 그래서 업문으로 교지를 내리고 정사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며느리 인수대비는 어땠을까요? 사서삼경을 줄줄 외우고 유교경전에 통달한 조선 최고의 인텔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한글로 결정을 내리면 며느리는 옆에서 어머님, 법도에 따르면 한문으로 기록된 경전에는 이러이러하게 나와 있사옵니다라며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죠. 야사에 따르면 정의왕후가 하루는 한숨을 쉬며 주변 궁녀들에게 이렇게 털어놨다고 합니다. 나는 주상보다 며느리가 더 무섭다. 며느리 앞에만 서면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야. 권력은 시어머니가 쥐었지만 지식과 명분은 며느리가 쥐고 흔들었던 숨막히는 기싸움의 한 장면입니다. 인수대비가 조선의 여인들을 교육하겠답시고 내훈이라는 책을 펴냈을 때의 일입니다. 책 내용이 어찌나 서슬퍼렇고 엄격한지 자비로운 성품의 정의왕후가 보기엔 영 불편했거든요. 정의왕후는 평소 사람이 좀 실수할 수도 있지라는 주의였는데 인수대비는 법도를 어기면 가차없이 쳐내야 한다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훗날 패비윤씨 문제로 궁궐이 시끄러울 때도 정의왕후는 그래도 원자의 어머니인데 살려두자고 달랬지만 인수대비는 뿌리 깊은 악은 잘라내야 합니다. 라며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자비심도 며느리의 그 지독한 원칙론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죠. 세조가 죽기 전 정의왕후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수빈 인수대비는 성격이 강인하고 총명하니
장차 가문을 일으킬 것이나 그 성격 때문에 풍파가 일까 걱정된다. 정의왕후는 남편의 이 유언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종이 죽었을 때 제한대군 대신 며느리 인수대비의 아들 성종을 왕으로 세우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왜냐고요? 나처럼 성격 좋은 사람보다는 저 독하고 똑똑한 며느리가 내 뒤를 이어야 이 불안한 왕실이 바로 서겠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겁니다. 겉으로는 기싸움을 벌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조선 왕실이라는 주식회사를 공동 경영한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셈입니다. 한 명에는 셋째 딸을 예종에게 시집을 보내고 넷째 딸은 성종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 명에도 죽은 원혼들의 원한 때문이었을까요? 셋째 딸, 장순왕후는 아들 인성대군을 낳았지만 17살에 산후병으로 죽고 어미 잃은 인성대군은 2살에 죽습니다. 넷째 딸 성종의 왕비인 공예왕후는 자식 없이 19살에 죽고 맙니다. 한명회의 넷째 딸 공예왕후가 죽고 나서 왕비로 간택된 여인이 말 많고 탈 많은 패비윤 씨입니다. 아버지 한학이 대륙의 바람을 이용해 가문을 세웠다면 딸 인수대비는 유교의 법도를 칼날 삼아 궁궐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강하면 부러지는 법입니다. 그 지나친 엄격함이 결국 조선 왕실 최대의 비극, 연산군이라는 괴물을 키워내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사약을 내린 며느리의 아들이 훗날 왕이 되어 돌아와 할머니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울부짖을 때 그 서슬퍼런 여장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다음 시간,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복수극 인수대비와 연산군의 피해 전쟁편에서 그 충격적인 결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